안녕하세요. 휴먼버그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말은 항상 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행동과 말이 다릅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일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 15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에 없다. 행동 패턴, 모순,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18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쓴답니다. 가면이라고 하면 나쁜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보호막이죠.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항상 밝고 활기찬 사람,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주고 싶어서 만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모습은 어떻게 볼까요? 가면이 삐끗하는 순간을 보는 겁니다. 긴장하거나 피곤하거나 예상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말한다는 겁니다. 니체는 이걸 투영이라고 불렀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싫어하는 건 사실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항상 저 사람 너무 거만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실은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불안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도 숨기는 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특정 사람을 유독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면 사실 거기에 그 사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합니다. 진실은 사실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질문을 했더니 잠깐 멈췄다가 대답을 합니다. 특정 주제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막 화제를 바꿔요. 진지한 질문에는 너무 정해진 말만 합니다. 그렇게 멈추는 것, 회피하는 것, 준비된 답, 거기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겁니다. 말은 꾸밀 수 있죠. 하지만 침묵은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착한 척, 바른 척을 너무 크게,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니체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SNS에 선행을 올리며 칭찬을 기다리는 것, 항상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런 행동은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력 의지가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박수 없이도 좋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나 괜찮아. 이미 잊었어. 신경 안 써. 이런 말들이 있죠. 처음엔 남에게 하지만 나중엔 자기가 진짜 믿게 됩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종의 방어막이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앞뒤가 안 맞는다면 거짓말쟁이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순된 이야기 속에 진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우월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내면은 사실 열등감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있죠. 남을 슬쩍슬쩍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체는 이걸 보상 심리라고 봤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겉으로 뽐내는 것으로 덮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라고 만날 때마다 말하는 사람이 있죠. 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사람의 행동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뭔가를 원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뭔가를 잃을까봐 그렇다는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동의 진짜 연료가 되는 거죠.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과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쉬게 되면 자기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무서워하는 걸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의외로 많은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남을 과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을 비웃는 사람, 사실 그건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를 늘 지적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모습이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은 대상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누군가 특정 주제를 유독 심하게 비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인 겁니다. 자, 9번째는 지나치게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죠. 그건 죄책감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하잖아요. 틀렸다는 말을 못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과하게 좀 방어하고 오버하죠. 이건 강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후회하는 것이 있거나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틀렸을 때 그냥 인정하는 거죠. 10번째는 과장된 말 뒤에 반대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남 시선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 이런 말로 유독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엄청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해. 이 말을 자주 할수록 그것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말은 그러니까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한 척하는 말일수록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그 균형을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11번째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내면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거든요. 예상 못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고요.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이 불안하면 밖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내부가 안정된 사람은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이 딱딱할수록 안은 더 약한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12번째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비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SNS에 완벽한 삶을 끊임없이 올리는 사람들 많죠.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관리를 하게 되고 항상 무대 위에 있는 것 같고, 니체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공연 보여주는 것, 그건 힘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봐줘라고 하는 속삭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그런 것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13번째는 사람은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로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확고한 믿음 아래는 감정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배신당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억울하게 무시당한 사람은 세상은 불공평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논리처럼 들리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상처입니다. 누군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을까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14번째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보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친절할 수밖에 없죠. 이득이 있으니까요. 진짜 본성은 이득이 없을 때 나오게 됩니다. 식당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후배는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실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민낯입니다. 약자를 짓밟는 사람은 자기 안의 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15번째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심을 쫓습니다. 관심에 아주 예민합니다. 관심을 끊임없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목받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도 모를 것 같다. 그런 공포에서 오는 겁니다. 소음을 만드는 것, 그건 소음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침묵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관심 중독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존재 증명일 수도 있는 거죠. 16번째는 공격하는 대상이 사실 부러운 대상입니다. 누군가를 유독 강하게 공격하는 경우 많죠.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경우도 많고요. 니체는 이걸 르상티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원하지만 가질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때 그걸 공격해서 작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별거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부러움이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요. 비판은 미움에서 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숨겨진 동경, 거기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17번째는 사람은 지금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 따라 사는 겁니다. 어릴 때 강요당했던 역할, 배우도록 강요받았던 두려움, 빠져나오지 못했던 어떤 가족의 패턴, 상처 같은 것들, 이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말이 안 통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커서도 자기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만 했던 사람은 커서도 실수를 못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전기와 같은 거죠. 성인의 행동 뒤에는 아직 안전함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18번째는 반복되는 패턴, 이건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가까워지게 되면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일에 과하게 몰두해서 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아무와도 깊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패턴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치지 않아. 여기서 상처받은 적이 있어. 이게 반복될까봐 두려워. 한두 번의 행동은 상황 때문일 수 있지만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내면의 지도와도 같은 겁니다. 자, 18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사람을 간파한다는 건 상대를 이기거나 조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 뒤의 두려움을 보고, 공격적인 사람 뒤의 상처를 보고, 거만한 사람 뒤의 외로움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8가지는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 뭐지? 나는 어떤 두려움으로 움직이나? 니체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과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먼버그였습니다.